혹시 소금은 무조건 나쁘다는 말을 믿고 계신가요?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텔레비전만 켜면 저염식을 강조하고 병원에서도 소금을 줄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 잘못된 상식 때문에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은 저염식의 숨은 위험부터 장수 어르신들의 소금 활용 비법, 그리고 숙면을 돕는 간단한 방법까지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불안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소금을 먹으라니 이게 정말 맞는 건가 의심스러우실 겁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마지막에는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꼭 가지시게 될 겁니다. 1. 저염식의 숨은 함정. 많은 분들이 소금을 줄이는 것이 곧 건강이라고 믿습니다. 아침 국물도 버리고 김치도 물에 헹궈 드시고 음식은 최대한 싱겁게 드시려 애쓰시죠. 그런데 정말로 이것이 모든 어르신께 좋은 방법일까요? 놀랍게도 고령자에게는 오히려 저염식이 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는 여러 변화가 생깁니다. 특히 콩팥의 기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콩팥이 나트륨을 잘 조절해서 필요한 만큼 남기고 나머지는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60대, 70대가 되면 이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서 소금을 몸속에 붙잡아 두는 힘이 약해집니다. 여기에 물과 커피를 많이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나마 남아있던 나트륨마저 소변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결국 몸속 소금이 부족해지는 겁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처음에는 피로감이 옵니다. 왠지 모르게 기운이 없고 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 듭니다. 어지럽고 머리가 멍한 날이 잦아지죠. 그런데 대부분은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저나트륨 혈증의 초기 신호입니다. 실제로 72세 김정호 씨는 10년간 저염식을 고집하셨습니다. 고혈압 진단을 받은 뒤 의사가 소금을 줄이라고 하셔서 철저하게 지키셨죠. 국물은 한 방울도 드시지 않고 반찬도 소금 간을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은 하루에 2리터 이상 드셨고요. 처음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혈압도 조금 내려가는 것 같았고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8년째 되던 어느 여름날 갑자기 현기증이 심하게 왔습니다. 일어서려는데 다리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 가셨습니다. 응급실에서 혈액 검사를 했더니 혈중 나트륨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진단명은 저나트륨 혈증이었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부족했던 것이 원인이라고요. 10년간 건강을 위해 애쓴 노력이 오히려 독이 된 셈입니다. 병원에서는 링거를 놓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링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생리식염수입니다. 소금물이죠. 링거를 맞고 나서 기운이 돌아왔습니다. 어지럼증도 사라지고 다리에도 힘이 생겼습니다. 그제야 깨달으셨습니다. 소금을 무조건 줄이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걸요. 병원에서 퇴원하실 때 의사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소금을 적당히 드시라고요. 국물도 조금씩은 드시고 저염식을 너무 극단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후 조금씩 식습관을 바꾸셨습니다. 아침마다 된장국 국물을 반 그릇 정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김치도 물에 헹구지 않고 그대로 드셨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몸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피로감이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다리에 힘도 생기고 산책도 다시 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소금을 무조건 줄이는 대신 균형을 맞추는 것이 답입니다. 링거가 소금물인 것처럼 적절한 농도의 소금은 우리 몸을 살립니다. 우리 몸의 체액은 약 0.9%의 소금물입니다. 이 농도가 맞아야 세포가 제대로 작동하고 신경이 신호를 전달하고 근육이 움직입니다. 소금이 부족하면 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물을 무조건 버리지 마시고 소량이라도 드세요. 된장국이든 미역국이든 국물에는 나트륨뿐 아니라 다른 미네랄도 들어 있습니다. 피곤함이나 어지럼증이 잦다면 나트륨 부족을 의심해 보세요.
특히 물을 많이 드시는 분이라면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물만 많이 마시면 건강해진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물과 함께 적절한 소금도 필요합니다. 혹시 지금 저염식을 하고 계시면서 기운이 없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드시고 다리에 쥐가 자주 나시나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소금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소금 부족이 문제일까요? 2. 장수 마을의 비밀. 왜 어떤 마을 사람들은 90세,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걸까요? 세계 곳곳에 장수 마을이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이탈리아 사르데냐, 그리스 이카리아 섬,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장수하시는 어르신이 많은 마을들이 있습니다. 학자들이 이 마을들을 연구했습니다. 무엇이 다른지 알아내려고요. 놀랍게도 이 마을 어르신들은 저염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침마다 따뜻한 소금물을 마시고 국물까지 챙겨 드셨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어르신들은 아침에 미소 된장국을 꼭 드셨고, 우리나라 전통 마을의 어르신들은 된장국과 동치미 국물을 드셨습니다. 이것이 전해질과 미네랄을 공급하는 자연스러운 습관이었습니다. 전해질이 뭐냐고요? 몸속에서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물질입니다.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같은 것들이죠. 이것들이 부족하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뇌의 신호가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장수 마을 어르신들은 이런 과학적 용어는 모르셨지만 대대로 내려온 지혜로 매일 이것들을 챙겨 드셨던 겁니다. 95세 박순례 할머니는 경상북도 어느 산골 마을에 사십니다. 매일 아침 된장국을 끓여 드시고 점심과 저녁에는 동치미 국물을 꼭 챙겨 드십니다.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짜게 드시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걱정했습니다. 그렇게 짜게 드시면 혈압이 오르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할머니는 혈압이 정상이셨습니다. 95세 나이에도 바치를 하시고 산책도 매일 하셨습니다. 무릎도 아프지 않고 허리도 꼿꼿하셨습니다. 오히려 주변 분들이 문제였습니다. 건강을 위해 과일만 드시고 고기는 안 드시고 국물은 다 버리시던 분들이 하나둘씩 병원 신세를 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지럽다고, 기운이 없다고, 밤에 잠을 못 잔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하던 대로 하면 틀림없다고요. 아침에는 꼭 따뜻한 국물을 먹고 김치 국물도 아까워서 버리지 않고 다 드셨다고요. 겨울에는 동치미 국물이 최고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속도 편하게 하고 기운도 나게 한다고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할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전통 발효 음식에는 나트륨뿐 아니라 칼륨, 마그네슘, 칼슘 같은 미네랄이 균형 있게 들어 있습니다. 된장에는 유산균도 풍부하고 동치미 국물에는 소화를 돕는 효소도 들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합쳐지면 단순한 소금물이 아니라 종합 영양제가 됩니다. 장수 비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비싼 건강 보조식품도 아니고 특별한 운동법도 아닙니다. 아침 소금물, 전통 발효, 국물 같은 단순한 생활 습관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평생 해오신 그 습관들이 바로 장수의 비결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이 발전하면서 오히려 이런 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소금은 무조건 나쁘다. 국물은 버려라. 이런 획일적인 지침만 강조했습니다. 개인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요. 그 결과 많은 어르신들이 오히려 건강을 잃었습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물에 천일염을 소량 타서 드셔보세요. 한 컵 정도면 충분합니다. 소금은 손가락으로 살짝 집어서 한 꼬집 정도면 됩니다. 너무 짜지 않게 입에 맞을 정도로만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된장국이나 동치미 국물은 절대 버리지 마시고 꼭 드세요. 국물에 진짜 영양이 다 들어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국물을 다 버리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내일 아침부터 바꿔보세요. 작은 변화지만 몸은 분명히 알아차릴 겁니다. 3. 불면증과 소금, 바나나의 비밀. 나이가 들수록 새벽마다 화장실에 가고 잠이 끊겨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두 시간마다 깨서 화장실을 가고 다시 누워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잔 것 같지 않고 온몸이 무겁고 피곤합니다. 이것이 매일 반복되면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낮에도 졸리고 기분도 우울해지고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나이가 들면 원래 잠이 안 온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실제로는 낮 동안 전해질이 부족해지고 밤에는 근육이 긴장돼 방광이 자주 깨어나는 것이 원인입니다. 낮 동안 물만 많이 마시고 소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몸속 나트륨 농도가 낮아집니다. 그러면 몸이 수분을 배출하려고 합니다. 밤에 소변이 자주 마려운 이유입니다. 또한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긴장합니다. 방광 근육도 예외가 아닙니다. 방광이 긴장하면 조금만 차도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자주 깨는 겁니다. 78세 이만수 씨는 매일 밤 두세 번씩 깼습니다. 10시에 주무시면 12시에 한 번 깨고 2시에 또 깨고 4시에 또 깹니다. 그러면 다시 잠들기가 어렵습니다. 한 번 깨면 30분, 1시간씩 뒤척이다가 겨우 잠듭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면 제대로 잔 시간이 3시간도 안 됩니다. 이렇게 5년을 지냈습니다. 병원에 가서 수면제도 처방받아 봤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깨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약을 계속 먹으니 낮에도 머리가 멍하고 입이 마르고 몸이 나른했습니다. 약을 끊으니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약에 의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대로 지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바나나와 마그네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나나에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하다고 했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칼륨은 신경을 안정시킨다고 했습니다. 반신반의하면서 시도해 봤습니다. 저녁마다 바나나를 구워서 드셨습니다. 바나나를 껍질째 오븐에 10분 정도 구우면 속이 부드럽고 달콤해집니다. 처음 며칠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가는 횟수가 2번으로 줄었습니다. 2주가 지나니 한 번만 가게 됐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 아예 안 깨는 날도 생겼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낮에 졸리지 않았습니다. 기분도 좋아지고 산책도 더 즐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했습니다. 아침 소금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에 천일염을 조금 타서 마셨습니다. 이것을 시작하고 나서 더욱 좋아졌습니다. 낮 동안 기운이 생기고 피로감이 줄었습니다. 그러니 밤에 더 깊이 잘 수 있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7시간 이상 푹 잔 날이 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의 그 상쾌함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낮에는 소금물로 균형을 잡고 밤에는 바나나의 마그네슘으로 근육을 이완시키면 숙면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약이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입니다. 부작용도 없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잠자기 2시간 전 구운 바나나 반 개를 드세요. 바나나가 없으면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도 좋습니다. 이것들에도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공복에 소금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물 한 컵에 천일염 한 꼬집이면 됩니다. 너무 짜게 하지 마시고 살짝 간이 느껴질 정도면 적당합니다. 혹시 지금 잠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가요? 밤마다 깨서 힘드신가요? 그렇다면 내일부터 이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일주일만 해보시면 분명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4. 발효 소금물의 힘. 단순한 소금물이 아니라 발효된 소금물은 또 다른 건강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김치를 담그고 장을 담그고 동치미를 만들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소금과 발효가 만나서 만들어진 음식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음식들을 짜다고 해서 멀리합니다. 김치는 물에 헹궈 먹고 국물은 다 버립니다. 동치미 국물, 물김치 국물에는 나트륨뿐 아니라 유산균과 해독 성분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유산균은 장 건강을 도와줍니다.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이 올라가고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고 노폐물을 잘 배출합니다. 또한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효소들은 소화를 돕고 염증을 줄이고 피부를 맑게 합니다. 81세 조영자 씨는 오랫동안 변비와 피부 가려움으로 고생했습니다. 3일에 한 번 겨우 화장실을 가셨고 그마저도 힘들게 보셨습니다. 배가 더부룩하고 속이 거북했습니다. 피부는 건조하고 가려워서 밤에 긁다가 상처가 나기도 했습니다.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았지만 임시방편일 뿐이었습니다. 약을 먹으면 잠깐 나아지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건강 프로그램에서 유산균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유산균 제품을 사서 드셨습니다. 한 달, 두 달 드셨지만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 달에 5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드시다가 포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옆집 할머니가 물김치를 담가 주셨습니다. 무와 배추를 넣고 시원하게 담근 물김치였습니다. 드셔보니 새콤하고 시원했습니다. 국물이 특히 맛있었습니다. 그냥 버리기 아까워서 국물을 반 컵 정도 마셨습니다. 다음 날도 마셨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반 컵씩 마셨습니다. 일주일쯤 지나니 변이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2주가 지나니 매일 아침 화장실을 가게 됐습니다. 힘들이지 않고 편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배도 가벼워지고 속도 편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 피부 가려움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긁는 횟수가 줄고 피부가 조금씩 촉촉해졌습니다. 3개월이 지나니 변비도 피부 가려움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볍고 피부도 맑아 보였습니다. 유산균 제품을 6개월 먹었을 때보다 물김치 국물 3개월이 더 효과가 좋았습니다. 비용은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물김치는 집에서 직접 담그니까요. 그제야 깨달으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먹던 음식에 진짜 답이 있었다는 것을요. 발효 소금물은 단순한 짠물이 아닙니다. 유산균과 함께 면역력과 소화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자연의 약입니다. 동치미 국물 한 컵에는 수억 마리의 유산균이 살아 있습니다. 이것들이 장까지 가서 나쁜 균을 물리치고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고 영양소 흡수를 도와줍니다. 매일 한두 모금씩 물김치나 동치미 국물을 챙겨 드세요. 아침에 한 컵, 저녁에 한 컵이면 충분합니다. 짜다고 무조건 버리지 말고 적당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짜다면 물을 조금 타서 드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유산균과 효소를 섭취하는 겁니다. 김치 국물도 좋습니다. 배추김치를 드실 때 국물을 조금씩 같이 드세요. 그 국물에도 유산균이 가득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짜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드시다 보면 입에 익습니다. 그리고 몸이 변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혹시 지금 변비나 소화 문제로 고생하고 계신가요? 유산균 제품만 믿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우리 전통 발효 음식의 국물을 한번 시도해 보세요. 훨씬 자연스럽고 효과도 좋고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해시태그 챕터 5 건강한 소금 습관 정리. 소금을 아예 끊을 수도 과하게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조절해야 할까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5g은 평균치일 뿐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60대와 80대가 같을 수 없고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같을 수 없습니다. 특히 천일염과 정제염의 차이는 꼭 알아야 합니다. 정제염은 화학적으로 처리해서 나트륨만 남긴 소금입니다. 99%가 순수한 염화나트륨입니다. 반면 천일염은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만든 소금입니다. 나트륨 외에도 마그네슘, 칼륨, 칼슘 같은 미네랄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미네랄들이 나트륨의 해로운 작용을 중화시켜 줍니다. 정제염만 먹으면 혈압이 오를 수 있습니다. 나트륨만 과다하게 들어가니까요. 하지만 천일염은 다릅니다.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하는 것을 도와주고 마그네슘이 혈관을 이완시켜 줍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몸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69세 최영길 씨는 고혈압 진단을 받고 소금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의사가 염분을 줄이라고 했으니까요. 김치도 안 드시고 국도 안 드시고 반찬도 소금 간을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 몇 달은 혈압이 조금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고 걷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다리에 쥐가 자주 났고 어지럼증도 잦았습니다. 6개월을 버티다가 결국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혈액 검사를 했더니 나트륨과 칼륨 수치가 모두 낮았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금을 너무 극단적으로 줄였다고요. 적당히는 드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천일염으로 조금씩은 섭취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식습관을 바꿨습니다. 정제염 대신 천일염을 샀습니다. 아침마다 따뜻한 물에 천일염을 한 꼬집 타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된장국도 다시 끓여 드셨습니다. 천일염으로 간을 하되 너무 짜지 않게 적당히 했습니다. 김치도 다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2주가 지나니 몸에 기운이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다리 쥐도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 산책도 다시 할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혈압이었습니다. 소금을 다시 먹기 시작했는데도 혈압은 안정적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천일염의 미네랄 덕분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혈압은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몸은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활력이 넘치고 매일 산책을 30분씩 하십니다.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즐거워졌습니다. 소금을 완전히 끊었을 때는 기운이 없어서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았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약속을 잡으십니다. 무조건 금지보다는 체질과 상황에 맞는 섭취가 중요합니다. 혈압과 신장 상태를 고려한 개인 맞춤 소금 습관이 필요합니다. 고혈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소금을 끊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한 양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반드시 천일염을 사용하세요. 마트에 가면 천일염이라고 표시된 제품들이 있습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천일염을 사세요. 건강을 생각하면 절대 비싼 투자가 아닙니다.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소량을 섭취하세요. 물 한 컵에 천일염 한 꼬집이면 됩니다.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살짝 간이 느껴질 정도면 적당합니다. 국을 끓일 때도 천일염으로 간을 하세요. 너무 짜지 않게 입에 맞을 정도로만 하시면 됩니다. 국물은 버리지 마시고 조금씩 드세요. 김치도 천일염으로 담근 것을 드세요. 요즘은 정제염으로 담근 김치도 많습니다. 가능하면 천일염 김치를 선택하세요.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신장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의사가 염분 제한을 엄격히 하라고 했다면 그 지침을 따르되 천일염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 상담하세요. 대부분의 의사들은 천일염의 장점을 알고 계십니다. 또한 갑자기 많이 늘리지 마세요. 지금까지 저염식을 하셨다면 조금씩 늘려가세요. 처음에는 아침 소금물만 시작하세요. 일주일 정도 해보시고 몸 상태를 확인하세요. 괜찮으면 국물도 조금씩 드시기 시작하세요. 이렇게 천천히 늘려가면서 자기 몸에 맞는 양을 찾으세요.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기운이 나고 잠이 잘 오고 소화가 잘 되고 피부가 좋아지면 그것이 맞는 양입니다. 반대로 붓거나 혈압이 오르거나 갈증이 심하면 줄이세요. 자기 몸의 신호를 잘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 무조건 저염식만 고집하고 계신가요? 몸은 힘들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나에게 맞는 방법일까요? 내 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처음에는 불안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소금을 먹으라니 정말 괜찮을까 걱정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안심이 되시나요? 그리고 나도 할 수 있겠다는 희망이 보이시나요?
건강의 비밀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아침 소금물, 국물 챙겨 먹기, 잠들기 전 구운 바나나.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몸은 놀라울 만큼 달라집니다. 비싼 건강 보조 식품도 필요 없습니다. 거창한 운동 프로그램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로 충분합니다. 김정호 씨처럼 10년간 저염식을 했다가 쓰러지셨던 분도 이제는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박순례 할머니처럼 95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비결도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만수 씨처럼 5년간 잠 못 이루던 분도 이제는 푹 주무십니다. 조영자 씨처럼 변비와 피부 가려움으로 고생하던 분도 이제는 편안하십니다. 최영길 씨처럼 무기력에 시달리던 분도 이제는 활력이 넘칩니다. 이분들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작은 습관을 바꿨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따뜻한 물 한 컵에 천일염 한 꼬집을 타서 마시세요.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점심과 저녁에는 국물을 버리지 마시고 조금씩 드세요. 김치 국물, 동치미 국물도 챙겨 드세요. 저녁에는 바나나를 구워서 드세요. 이것만 3일만 해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더 확실해질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가벼워지고 낮에 기운이 생기고 밤에 잠이 잘 올 겁니다. 한 달이 지나면 주변 사람들도 알아볼 겁니다. 얼굴이 밝아지고 목소리에 활기가 생기고 걸음걸이가 가벼워진 것을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10년, 20년 젊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실천하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안했던 마음은 이제 안도와 희망으로 바뀌셨을 겁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내일 아침 따뜻한 소금물 한 잔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